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라는 세 글자가 주는 무게는 남다릅니다. 그것은 곧 철밥통, 요지부동의 안정성, 그리고 보수적인 재정관리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오늘 이 견고한 상식이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한 공무원이 공개한 주식 계좌 인증샷. 그 속에는 차마 눈을 의심케 하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대출과 레버리지를 끌어모은 자금 총액 17억 원. 그리고 그 17억 원이 단 하나의 종목 SK하이닉스에 전부 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안정의 상징인 공무원이 대체 왜 이런 인생을 건 도박을 했는가?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가진 직업이 아니라 그가 베팅한 시점과 근거입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는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 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문명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풍의 눈에는 엔비디아가 있죠. 엔비디아의 GPU가 AI라는 거대한 엔진이라면 그 엔진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만드는 핵심 연료는 바로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이 글로벌 AI 서버 시장에서 전 세계의 쌀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성장이 멈추지 않는 한 하이닉스의 HBM 없이는 그 어떤 빅테크 기업도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17억이라는 빚의 무게는 평범한 직장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수십 년을 모아도 갚기 힘든 원금, 그리고 매달 숨통을 조여올 이자 비용. 이것은 단순한 탐욕으로만 설명하기엔 너무나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만약 반도체 사이클이 예상보다 일찍 꺾이거나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가 다시 한번 요동친다면 이 투자자의 삶은 말 그대로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변동성 큰 대형주에서 단 10%의 조정만 와도 원금의 상당 부분이 증발하는 레버리지의 칼날이 그의 목을 겨누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무원은 왜 방아쇠를 당겼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낡은 시대의 안정이 더 이상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처절한 깨달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올라탈 수 없는 자산의 벽, 그 벽을 넘기 위해 그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자신의 전부를 던진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미래를 읽은 선구적인 승부사다라는, 찬사와 가족의 미래까지 담보 잡힌 무책임한 도박사다라는 비난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2026년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느끼는 극도의 조급함과 동시에 반도체 산업에 대해 갖는 종교에 가까운 확신이 충돌하며 빚어낸 시대적 상징물입니다. 17억 원의 비투. 이것은 개인의 눈먼 탐욕일까요? 아니면 역사의 흐름을 읽은 한 인간의 처절한 확신일까요? 만약 하이닉스가 그의 믿음대로 우상향을 계속한다면 그는 자본주의의 영웅으로 추앙받겠지만 만에 하나 시장이 차갑게 식어버린다면 우리는 비투 잔혹사의 가장 비극적인 페이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개미들이 그의 계좌를 보며 자신의 대출 한도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광기와 확신, 그 모호한 경계선 위에서 17억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안전한 해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파도 속으로 뛰어들 것인가? 이제 공무원의 반란은 시작되었고 그 결과가 승리일지 파멸일지는 오직 냉혹한 시장의 지수만이 대답해 줄 것입니다. 17억의 무게, 그것은 바로 2026년 대한민국이 짊어지고 있는 자산시장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눈을 뜨자마자 확인한 SNS 피드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누군가의 화려한 점심 식사 혹은 새로 산 명품 가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대한민국 스마트폰 화면을 가장 뜨겁게 달구는 것은 바로 수익률 인증샷입니다. 과거에는 부의 상징이 눈에 보이는 물건이었다면 이제는 계좌에 찍힌 파란색 숫자가 아닌 선명한 빨간색 숫자와 그 옆에 붙은 수억 원의 평가. 손익이 진정한 권력이자 훈장이 되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누구나 자신의 자산을 세상에 전시할 수 있고 수천 명의 사람이 그 숫자에 열광하며
형님, 스승님이라는 댓글을 쏟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투자판을 지배하는 새로운 종교 인증 문화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축제 뒤편에는 포모FOMO, 즉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지독한 소외, 공포가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주식으로 연봉을 벌었다는 소식, 단톡방 친구가 대출을 받아 산 종목이 상한가를 쳤다는 인증샷을 보는 순간 성실하게 적금을 붓고 있던 당신의 일상은 순식간에 실패한 삶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나만 빼고 모두가 부자가 되고 있다는 이 파괴적인 환상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차근차근 자산을 불려나가겠다는 원칙은 비웃음거리가 되고 당장이라도 큰 파도를 타지 않으면 영원히 하층민으로 남을 것 같은 공포가 등 뒤를 떠밉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보다 훨씬 큰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리한 레버리지의 시작입니다. 이제 투자는 분석의 영역이 아니라 기싸움과 속도전의 영역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남들이 인증한 수익률을 따라잡기 위해 혹은 그들보다 더 자극적인 숫자를 보여주기 위해 2배, 3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은 예사실이 되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는 상승장에서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축복의 마법입니다. 주가가 10%만 올라도 내 원금 대비 수익률은 20%, 30%로 뻥튀기 되며 마치 내가 투자의 천재가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화면 속 숫자가 불어날 때마다 도파민이 폭발하고 대출 이자 따위는 우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빚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고마운 사다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장은 단 한 번도 친절하게만 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축복의 끝자락일 수도 재앙의 시작점일 수도 있는 아주 위태로운 경계선입니다. 상승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하락의 골은 깊고 날카롭습니다. 조정장이 닥치는 순간 축복의 마법은 순식간에 저주로 돌변합니다. 레버리지는 오를 때 내 편이었던 것처럼 내릴 때는 가장 잔혹한 적이 되어 나를 공격합니다.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담보 부족으로 인한 반대 매매의 공포가 목을 죄어오고 하룻밤 사이에 평생을 일궈온 원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인증샷에 열광하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화면 뒤에는 오직 빚더미와 파괴된 일상을 마주한 개인의 절규만이 남게 됩니다. 온라인 인증 문화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성공의 단면만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수만 명의 투자자 중 단 한 명이 거둔 기록적인 수익률이 마치 시장의 평균인 양 포장되어 전파됩니다. 그 뒤에 숨겨진 수천 명의 손실과 눈물은 인증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17억 불매수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에 열광하지만 그 결단이 가져올 수 있는 파멸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눈을 감습니다. 타인의 수익률은 참고서가 아니라 신기루일 뿐입니다. 남의 속도에 맞춰 내 보폭을 넓히는 순간 발걸음은 꼬이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SNS가 만들어낸 거대한 투기장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익 인증의 파도 속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화면 속의 빨간 숫자는 결코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포모에 휘둘려 내지른 비명 섞인 풀매수가 과연 당신을 경제적 자유로 인도할 사다리일지 아니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할 뗏목일지 냉정하게 자문해야 할 때입니다. 광기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레버리지가 아니라 타인의 인증샷을 보고도 동요하지 않는 차가운 평정심입니다. 재앙은 언제나 축복의 가면을 쓰고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뜨거운 열풍 속에서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은 언제나 인간의 확신이 오만으로 변할 때 가장 잔인한 얼굴을 드러냅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마치 무적의 성체를 보는 듯합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정점에 하이닉스의 기술력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처럼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금융의 역사에서 확실한 승리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입을 모아 경고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산업의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그 누구의 계산기에도 완벽히 담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핑크빛 미래에 취해 있는 동안
시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 자산의 전부를 거는 이른바 몰빵 전략은 투자라기보다 신앙에 가깝습니다. 더욱이 그 자본의 원천이 내가 가진 돈이 아닌 타인의 돈, 즉 빚이라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러시안 룰렛입니다. 17억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한 바구니에 담겼을 때 그 바구니가 흔들리는 순간의 충격은 단순히 자산의 감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삶, 가족의 안위,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사회적 기반을 단 한 번의 단기 조정만으로도 가루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집니다. 시장이 5%만 출렁여도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조정이겠지만 레버리지를 극단으로 끌어쓴 이에게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와 함께 강제 청산의 위협이 발밑까지 차오르는 재앙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숫자에 함정이 있습니다. 화면 속에 찍힌 수억 원의 이익, 그것은 아직 당신의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0.1초마다 변하는 시장의 평가액일 뿐입니다. 매도 버튼을 눌러 현금화하고 세금을 낸 뒤 내 통장에 완전히 꽂히기 전까지 그 숫자는 시장이 잠시 빌려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는 그 평가액을 이미 자신의 실질 자산으로 착각하고 소비를 늘리거나 더 위험한 투자를 감행합니다. 17억 원을 태운 계좌에서 수익률이 20%가 찍혔다고 해서 그가 3억 원을 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3억 원이라는 가상의 수익이 주는 도파민 때문에 그는 시장이 주는 냉혹한 탈출 신호를 외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만 덜하는 탐욕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순간 시장은 가차없이 그 신기루를 걷어갑니다. 반도체 업종은 그 어떤 분야보다 사이클의 변화가 빠르고 민감합니다. 어제의 공급 부족이 오늘의 재고 과잉으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징후,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 혹은 경쟁사의 기술적 도약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천 가지 변수가 실시간으로 주가를 흔듭니다. 전문가들이 분산 투자와 현금 비중을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이유는 그들이 겁쟁이라서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7억 비투라는 극단적 선택은 내가 틀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오만한 결정입니다. 시장은 오만한 자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응징해왔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하이닉스의 화려한 실적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올린 수익 인증샷입니까? 만약 당신이 지금 빚을 내어 시장에 뛰어들려 한다면 잠시 멈춰서서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승자는 가장 많이 번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는다면 그동안의 모든 수익은 무의미해집니다. 17억의 무게는 단순히 금전적인 가치가 아니라 한 인간이 짊어질 수 있는 책임의 한계치를 말합니다. 시장의 경고는 항상 조용히 시작되지만 그 끝은 천둥 소리보다 큽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급 증시 랠리가 주는 달콤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났을 때 발밑이 낭떠러지라면 그 책임은 오로지 본인의 몫입니다. 냉정한 분석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광기뿐이며 광기의 끝은 언제나 비극이었습니다. 17억 원의 평가액이 영원이 되는 시나리오를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검토해 보았습니까? 만약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시장의 냉혹한 경고를 무시하는 대가는 당신의 상상보다 훨씬 더 가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26년의 뜨거운 여름 앞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본 17억 비투의 서늘한 긴장감에서 잠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 속에는 전혀 다른 결의 뜨거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 SNS와 커뮤니티를 장악한 가장 로맨틱하고도 현실적인 유행어, 그것은 바로 나 주식 대박 났어, 결혼하자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년들에게 결혼은 포기의 대상이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앞에서 평생을 벌어도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우리 사회를 짙게 덮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증시의 유례없는 강세는
이 견고한 절망의 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프로포즈가 집 마련했으니 같이 살자였다면 이제는 수익 실현해서 죽어 사다리 올라탈 수 있게 됐으니 미래를 꾸리자로 변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자산시장의 문법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집값 상승 속도는 평범한 직장인의 근로소득을 비웃듯 앞서 나갔습니다. 월급을 아끼고 아껴 저축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죠. 하지만 AI 혁명과 반도체 랠리가 몰고 온 역대급 증시 상승은 주식 수익률이 집값 상승률을 압도하는 기적 같은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성실하게 모은 종잣돈을 우량주에 태워 자산을 불린 청년들이 이제는 자괴감 대신 자신감을 장착하게 된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번지면서 경제적 결핍 때문에 주저하던 예비부부들이 다시 예식장을 예약하고 신혼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계좌에 빨간불이 얼어붙었던 연애, 전선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 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주식 대박이 주는 효과가 단순히 통장 잔고의 증가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현재의 고통보다 미래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더 큰 절망을 느낍니다. 주식시장의 활황은 청년들에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직 존재한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치밀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며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얼마가 드니 결혼은 무리다라고 말하던 냉소주의자들이 이제는 불어난 자산을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능동적인 투자자로 변모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을 수 있는 강력한 서핑보드를 손에 쥔 격이죠. 자산이 형성되자 위험을 감수하려는 심리가 살아났고 이는 곧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인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결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화적 변화는 성별의 벽도 허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성이 경제적 가장으로서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지만 이제는 주식이라는 투자 수단을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경제적 주도권을 잡은 쪽이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제안합니다. 내가 이번에 하이닉스로 집값 보탰어. 우리 이제 시작하자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여성들의 사연이 화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경제적 무게가 주식이라는 공평한 기회의 창구를 통해 분산되면서 결혼 문화 자체가 훨씬 유연하고 수평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의 낙수 효과가 청년들의 가치관과 인생 설계 방식까지 통째로 바꾸어놓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자가 수익을 보는 것은 아니기에 이러한 현상이 일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 전반에 흐르는 공기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벌어도 안 되라는 체념의 언어가 사라진 자리에 공부하고 투자하면 길은 있다 라는 도전의 언어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주가 지수가 오르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프로포즈할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이 마련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사람이 사랑을 하고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힘은 통계청의 수치가 아니라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이 쏘아올린 이 작은 희망의 불꽃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어떻게 더 밝게 비추게 될지 우리는 기분 좋은 설렘으로 이 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던 현상이 이제는 숫자로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금융권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경악게 한 보고서가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KB증권에서 내놓은 이 충격적인 데이터의 핵심은 바로 출산율의 반등입니다. 2026년 2월 합계 출산율 0.96명, 소수점 아래에서 소멸을 향해 치닫던 그래프가 단 1년 만에 23%라는 기록적인 수치로 튀어올랐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가파른 반등이자 인구 절벽의 끝에서 쏘아올린 기적 같은 신호탄입니다. 모두가 이제 한국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듣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진단할 때 주식시장이 인구학적 재앙을 막아세우는 구원투수로 등판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현상의 비밀을 풀기 위해 우리는 과거의 데이터를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증시와 출산율의 상관관계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증명된 바 있습니다. 2000년 IT 버블 당시와 2006년 코스피 대세의 상승기, 우리는 이미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올랐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산 형성의 속도 때문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보다 내 주식 계좌가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빠를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가졌다고 믿게 됩니다. 주거비라는 거대한 장벽이 그대로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엔진을 가졌다는 자신감이 생길 때 비로소 청년들은 다음 세대를 꿈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26년의 지금이 딱 그때와 닮아 있습니다. 집값 폭등이 주는 자괴감은 여전하지만 AI와 반도체가 주도하는 역대급 증시 랠리가 그 자괴감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 1위는 늘 자금 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질적인 결핍을 주식 수익률이라는 자본소득이 메워주기 시작하면서 사회 전반에 강력한 낙관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평생을 성실히 일해야 겨우 닿을 수 있었던 내 집 마련의 꿈이 이제는 치밀한 투자 전략과 시장의 흐름을 타는 것만으로도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자산이 불어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청년들의 뇌는 생존 모드에서 번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치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불행을 예측하던 세대가 이제는 미래의 가능성을 믿고 가정을 꾸리는 모험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심리적 자산 효과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통장의 잔고가 늘어난 것을 넘어 나도 노력하면 부의 사다리를 올라탈 수 있다는 희망이 사회적 활력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소비를 늘릴 뿐만 아니라 인생의 장기적인 투자에도 과감해집니다. 결혼과 출산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긴 호흡의 투자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증시는 청년들에게 그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마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0.7명대라는 절망의 늪에서 0.96명이라는 희망의 숫자로 올라온 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미래를 믿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결국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돈을 퍼붓는 정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성장과 기회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2026년의 주식시장은 그 기회의 창구를 열어주었습니다. 자산시장의 활기가 연애 전선에 온기를 불어넣고 그것이 다시 국가의 존립을 결정짓는 인구 통계의 반전으로 이어지는 이 드라마틱한 흐름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경제가 살아나고 자산 형성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질 때 인간은 가르치지 않아도 사랑을 하고 가정을 꾸린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코스피 지수가 몇 포인트를 찍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청년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미래를 배달했느냐입니다. 0.96명이라는 숫자는 아직 완벽한 정답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제 정답으로 가는 길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경제적 결핍이 희망으로 치환되고 낙관론이 비관론을 몰아내는 2026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바꾼 것은 개인의 계좌뿐만 아니라 이 국가가 맞이할 내일의 풍경까지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멸종을 걱정하는 나라가 아니라 불어난 자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는 활기찬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결혼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주도권의 이동입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흔든 한편의 사연이 있습니다. 나 주식 대박 났어. 이제 내가 몸만 오면 돼. 우리 결혼하자. 이 말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여성이었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 결혼의 경제적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남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남자가 집을 해오고 남자가 경제적 가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남성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압박이었고 여성들에게는 수동적인 기다림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주식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이러한 수천 년 된 관습의 기둥을 통째로 뿌리 뽑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 가장이라는 개념은 성별의 굴레를 벗어나 자산의 크기와 투자의 감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2026년의 청년 세대는 더 이상 남녀를 나누어 누가 더 많이 내야 하는가를 따지며 감정 소모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더 시장의 흐름을 잘 읽었는지, 누가 더 영리하게 자산을 불렸는지를 인정합니다. 주식이라는 공평한 전쟁터에서 승리한 쪽이
자연스럽게 인생의 다음 단계인 결혼을 제안하고 설계하는 유연한 문화가 정착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할의 교대를 넘어 결혼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조건의 거래가 능력의 인정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2030 여성 투자자들의 약진은 눈부십니다. 과거 재테크의 영역에서 한 발 물러나 있던 여성들이 이제는 반도체 사이클을 분석하고 HBM의 기술적 우위를 논하며 공격적인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둔 주식 대박은 단순한 횡재가 아닙니다. 철저한 공부와 시장에 대한 확신으로 얻어낸 값진 전리품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여성들에게 전례 없는 목소리를 부여했습니다. 내가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으니 당신은 당신의 삶을 나와 함께하기만 하면 된다는 당당한 프로포즈는 이제 영화 속 장면이 아닌 현실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이 가져온 자산의 평등이 가장 보수적이었던 결혼이라는 제도를 가장 진보적인 형태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남성들에게도 해방을 선물했습니다. 혼자서 집값과 혼수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했던 남성들이 이제는 파트너의 경제적 성취를 기꺼이 축하하며 함께 미래를 설계합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보다 우리가 함께 어떤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가가 신혼부부의 주된 대화 주제가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의 활기가 연애의 설렘을 넘어 결혼이라는 현실적인 계약관계를 훨씬 더 합리적이고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주식시장이 역설적으로 가장 인간적인 관계인 결혼의 질을 높여주는 낙수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결국 2026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의 세대 교체는 단순히 성별의 역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의 확장입니다. 자산시장이 열어준 새로운 통로를 통해 누구나 경제적 자유의 주인이 될 수 있고 그 자유를 바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회. 주식 계좌에 찍힌 수익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낡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독립선언서와 같습니다. 경직되었던 결혼시장의 구조를 유연하게 녹여낸 주식시장의 열풍은 청년들이 서로의 경제적 배경을 따지기보다 서로의 미래 가능성을 응원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프로포즈 현장에서는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더 빛나는 수익률 인증샷이 사랑의 증표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헤쳐나갈 미래가 경제적으로 안전하다는 가장 강력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나 주식 대박 났어. 결혼하자는 말 속에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궈낸 성과로 사랑하는 사람을 책임지겠다는 숭고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바꾼 결혼 문화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공유이며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투자해서 쟁취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성별을 넘어선 경제적 주체들의 탄생, 그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맞이한 가장 아름다운 세대교체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에는 양면성이 존재하듯 2026년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자산 시장의 폭발적 에너지는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주식으로 일군 자산이 절벽 끝에서 있던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기적의 구원투수가 되어 축포를 터뜨리고 있지만 그 반대편 그늘에서는 17억 비투 사례처럼 한 개인의 인생을 단 한 번의 파도에 집어삼킬 듯한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식시장이 선사하는 달콤한 중독과 치명적인 독성,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빚이라는 칼날은 잘 쓰면 미래를 앞당기는 약이 되지만 잘못 휘두르면 내일의 숨통을 끊어놓는 독이 됩니다. 레버리지는 현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매혹적이면서도 파괴적인 마법입니다. 내 능력 이상의 자산을 통제하고 남들보다 몇 배나 빠른 속도로 부의 사다리를 오르게 해줍니다. 실제로 많은 청년이 이 마법의 힘을 빌려 집값의 벽을 넘었고 가정을 꾸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들에게 빚은 단순한 부채가 아니라 희망의 연료였습니다. 하지만 마법에는 반드시 가혹한 대가가 따릅니다. 17억 원을 빌려 하이닉스의 인생을 건 공무원의 사례는 이 마법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예시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겠지만 시장이 단 1%만 고개를 숙여도 그가 감당해야
할 이자와 심리적 압박은 17억 배의 무게로 온몸을 짓누릅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내일의 모든 가능성을 오늘의 판돈으로 걸어버린 삶의 전당포와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현재 화면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의 부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출산율의 반등과 결혼 문화의 변화가 오직 우상향하는 그래프 위에서만 가능한 신기루라면 어떨까요? 만약 AI 혁명의 기대감이 한풀 꺾이고 반도체 사이클이 차가운 겨울을 맞이한다면 빚으로 쌓아 올린 이 모든 희망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거품이 꺼진 뒤 남겨진 것이 불어난 자산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뿐이라면 사회 전반을 지배하던 낙관론은 순식간에 이전보다 더 깊은 냉소와 절망으로 변할 것입니다. 빚으로 산 희망은 시장의 변덕 앞에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결코 영원한 상승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금융의 역사는 늘 광기 뒤에 차가운 숙취가 찾아온다는 것을 증명해왔습니다. 17억 비트의 주인공이 꿈꾸는 잭팟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증거가 될지 모르지만 준비되지 않은 대중에게는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위험한 학습 효과를 심어줍니다. 너도 나도 대출 한도를 채워 시장에 뛰어드는 순간 시장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상승장에서는 모두가 전문가처럼 보이고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은 파도가 지나간 뒤 누가 옷을 입고 있는지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지금 파도의 높이에만 열광할 것이 아니라 파도가 휩쓸고 간 자리에 무엇이 남을지를 처절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비투라는 약이 독이 되지 않게 하려면 투자자 개개인의 냉정한 리스크 관리와 사회적인 안전망이 필수적입니다. 자산시장의 활기가 출산율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은 분명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이 온기가 지속되려면 한 종목의 모든 것을 거는 도박이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며 꾸준히 성장하는 건강한 투자 문화가 뿌리 내려야 합니다. 17억 원의 수익이 여전히 평가액일 뿐이듯 지금의 반등하는 출산율 역시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언제든 다시 곤두박질 칠 수 있는 평가 지표일 뿐입니다. 희망은 시장이 주는 보너스이지 시장이 책임져주는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식시장이 주는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되 그 창문 너머의 폭풍우를 대비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거품이 걷히고 난 뒤에도 청년들이 여전히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꿈꿀 수 있으려면 오늘의 수익률에 취해 내일의 안전벨트를 푸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비투의 독성을 경계하고 약효만을 취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2026년 대한민국 증시라는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나침반입니다. 희망은 지속될 때만 가치가 있으며 그 지속 가능성은 오직 냉정한 이성과 감당 가능한 책임감 위에서만 꼽힐 수 있습니다. 거품 뒤에 숨은 칼날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시장은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17억 원이라는 거대한 빚을 짊어진 한 공무원의 위태로운 선택과 주식 수익률로 무너진 결혼의 성벽을 다시 쌓아올린 청년들의 환희를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두 현상은 극단적인 광기와 희망찬 반전이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깊숙이 파고들면 결국 이들은 단 하나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시대가 공유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간절한 갈망입니다.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는 세속적인 욕망을 넘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려는 한 시대의 처절한 몸부림인 셈입니다. 우리가 주식 차트의 캔들과 등락하는 지수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자신감에 투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세대에게 성실함과 저축이 계층 이동의 유일한 사다리였다면 2026년에 우리에게 주식시장은 낡은 사다리를 대신해 하늘로 솟구치는 거대한 엔진과 같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분석하고 내가 용기 내어 내린 결정이 실제 자산의 증식으로 이어지는 경험. 그 경험은 한 인간에게 나도 내 삶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강력한 효능감을 선사합니다. 집값 폭등의 무력감을 느끼던 청년이 주식 프로포즈를 할 수 있게 된 동력도 평범한 공무원이 17억이라는 무게를 감당하겠다고
나선 근거도 결국은 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진정한 투자의 가치는 계좌에 찍힌 최종적인 금액에 있지 않습니다. 그 숫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마주한 공포와 인내, 그리고 세상을 읽어내는 통찰력의 성장에 있습니다. 하이닉스라는 종목에 17억을 태운 누군가의 결단은 무모해 보일지언정 적어도 그는 시대의 흐름을 읽으려 노력했고 자신의 운명을 시장의 거대한 파도에 직접 맡기는 용기를 냈습니다. 또한 주식 대박으로 결혼을 결심한 커플들에게 수익금은 단순히 집을 사는 비용이 아니라 서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투자는 결국 숫자로 시작해 인간의 삶으로 완성되는 예술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고 파는 것은 주식 증권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내일의 풍경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투자가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수단이 되어야지 투자가 내 삶의 목적이 되어 나를 집어삼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17억의 비투가 독이 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주식 프로포즈의 환희가 허망한 물거품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자산의 증식보다 더 중요한 내면의 단단함을 먼저 키워야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흔들릴 것이고 우리가 믿었던 확신은 때로 배신당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100%의 수익률이 아니라 설령 모든 것을 잃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회복 탄력성과 내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우리는 지금 거대한 자본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17억 비투 논란과 주식 프로포즈 열풍은 훗날 이 시대를 기록하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광풍이 지나간 뒤 여러분은 어떤 투자의 가치를 가슴에 남기시겠습니까? 단순히 운 좋게 얻은 횡재인가요? 아니면 세상을 읽는 눈을 뜨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낸 성취감인가요? 투자의 본질은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돈은 그 신뢰를 따라오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 찍힌 숫자가 여러분의 인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냉정한 이성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뜨거운 심장으로 미래를 꿈꾸며 무엇보다 투자의 중심에 항상 사람과 삶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이닉스의 붉은 양봉보다 더 뜨거운 것은 여러분의 삶을 향한 열정이며 어떤 주가 지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려갈 안전하고 따뜻한 미래입니다. 2026년의 뜨거운 여름, 우리 모두가 단순한 투기꾼이 아닌 진정한 인생의 투자자로 거듭나길 기원하며 이 여정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모든 투자가 부디 삶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